마지막까지 이어진 이라크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홍명보호가 귀중한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잡음으로 초장부터 크게 흔들렸던 홍명보호였지만 손흥민과 황희찬의 부상 이탈에도 B조에서 가장 강한 상대인 요르단 이라크를 연이어 격파하며 3연승으로 조 1위 자리를 단단히 지켰는데요. 11월은 조 최약체 팀들과의 일정이 잡혀있어 승점 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선 3경기 14득점 무실점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던 이웃 일본은 바레인 인도네시아 상대로 연이은 졸전으로 크게 흔들리던 호주에게 홈에서 뜻밖의 무승부로 체면을 구겼는데요. 축구협회 국정감사 등으로 불거진 여러 파행들과 에이스 손흥민의 부상 이탈 등 우리 대표팀의 난맥상에 내심 쾌재를 부르던 일본 축구팬들도 1년 전 아시안컵에서 자신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준 이라크를 손흥민도 없는 한국이 잡아내자 예상대로 손흥민 내려치기에 들어갔습니다. 5채널과 야후재팬 댓글 반응 살펴봤습니다. 역시 일본은 아시아 레벨이야. 진심 손흥민 없는 게 더 강해 이거. 한국의 연속성이 효과가 나온 골이네. 한국 선수들만 플레이를 안 멈췄어. 일본전이 끝났으니까 한국 형 경기로 전환. 이라크전에서 비란이 축복이구만. 홍명보 힘 못하겠네 이러면. 한국은 응원하기 싫고 안 해도 이길 거고. 역시 축구는 중국 축구야. 이라크도 강하네. 손흥민은 슈팅이 좋지만 90분 안 쓰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손흥민 빼고 지거나 하면 까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면 인도네시아 상대로 2골도 못 넣겠지? 손흥민 없는데 2승은 크네. 오히려 개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조직력이 높아진 느낌이야. 한국은 손흥민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슈퍼 서브면 아직 할만할 것 같은데 본인이 납득할지. 근데 한국은 올라오면 출전권 박탈당하지 않아?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예선 통과할 듯.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손도 못 대던 이라크에 완승하고. 역시 한국은 저력이 우리랑 다르구만. 드론 의혹은 어떻게 됐어? 원래 이 정도 힘은 있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중동이 가득한 그룹에서 돌파했고 손흥민을 비롯한 유력 선수가 없으면 뭔가 꽤나 불안해지는 걸 견딜 수 있는가가 문제지. 골산악계라도 상관없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협회가 옥신각신하는 건 괜찮나? 모처럼의 대표팀의 분투가 헛되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선 경기 수가 늘면 늘수록 마지막은 실력대로의 순위가 정해지니까 일본도 한국도 선두 통과겠지. 중동팀은 한국에 한 방 놓을 실력은 있는 반면 항상 자기들끼리 말려서 연전연승을 할 만한 팀은 없는 듯한 인상.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1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이나 황희찬에 의지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한국은 강하다. 정말로 뜻밖의 좋은 결과. 후반에는 이재성이 9번 위치로 가거나 사이드에서 기점이 되거나 훌륭한 공격을 해주었습니다. 이재성은 손이와 다르게 헤드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게 크네요. 우리가 당한 후세인은 공중전에서 전혀 김민재를 이길 수 없었지만 한국은 리드를 가져오고도 초공격적이어서 역습을 당하기 쉽다. 후반에 이승우도 넣을 필요가 없었다. 그의 톨로스트로 시작한 1년의 흐름에서 실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MVP는 황인범이랑 이재성으로 합시다. 손흥민 빼고 2연승. 일본과 같은 승점 10점으로 현재 선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가네.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같은 그룹이 되어 입을 다물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공격력만이라면 한국도 꽤 강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국과는 에브리타임 다른 그룹이면 돼. 이기든 지든 관련된 일 자체로 기분이 나빠진다. 또 한국 매체도 일본 축구를 거론하거나 비교하거나 칭찬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우리랑 상관하지 말아줘. 손흥민 선수 없이 이라크를 이기는 건 대단하다. 이런 거의 2위 안으로 통과할 듯. 마지막 실점은 아깝긴 했는데. 역시 실력 있다냥. 우리가 호주랑 비겼으니 또 시끄러워지겠네. 볼란치 8번 수비 조직력은 덜커덩거리는 게 안정감이 없다. 젊은 공격수의 적극성에 구원받은 느낌. 슈팅 수는 한국 7, 이라크 8임.
그걸 강조해서 뭘 하고 싶은데. 한국이 이겼잖아. 일본은 호주에 슈팅 1개 유효 슈팅 제로로 비겼는데. 우리랑 이라크 아시안컵이 분하긴 했지. 1-2 비하는 한국 매체에 또 우쭐대겠지. 우리가 홈에서 비겼다고 파고들 틈이 있다고 할 듯. 결국 부상으로 손흥민을 대동하지 않고 희찬도 부상으로 이탈에 주력이 빠진 한국이어도 여유롭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한국은 손흥민뿐이라면서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에 비참하게 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도 호주 상대로 비참하게 비겼네요. 현실을 볼 수 있어서 잘 됐네요. 결국 평소에 월드컵 단골국이 올라오는 느낌이네. 지난번에 우리도 그랬지만 초반에 고꾸라지는 건 별로 믿을 수 없다. 봐봐.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시아에서 발목 잡혀서 월드컵에 못 나가는 일은 없어. 이래저래 계속 이기고 있어. 한국도. 한일전이 보고 싶다. 아직 손흥민이랑 해본 적은 없죠. 한국도 이러니저러니 해도 강하다. 중동세에 둘러싸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비조의 조편성을 다시 냉정하게 보면 이것이 아시아 최종 예선 출전국인가 하고 한심해진다. 만약 한국이 독보적인 선두로 통과 못하면 한국 축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손흥민의 능력도 확실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년 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 일본과 한국의 승점이 같아졌네요. 이라크는 그 후세인이 오버헤드킥을 성공시켜 한때는 따라잡았지만 오늘은 한국이 승리할 만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돌아와서 결과가 나빠지면 풍파가 일겠네요. 관심 없으니 흘려보내주세요. 손흥민이 없는 만큼 내가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나오는 거 아닐까? 눈치껏 졌으면 싶었다. 승점만 보면 우리랑 같은 10점이네. 흥민이 없는 쪽이 좋은 축구하고 있네. 한국은 몰렸을 때가 더 강하지. 원래대로면 우리도 이런 중동 팀 투성이인 그룹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되어줬으면 했어. 근데 약한 그룹이네. 알고는 있었지만 A와 C조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뭐, 기 바짝 올라서 덤벼들지 마. 오면 때려잡을 테니까. 부전패가 된다는 기사는 뭐였어? 분명히 위반하고 있고 이후에 부전패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역시 우리의 라이벌은 한국인가 싶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